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 달라진 모습을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제 표결된 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과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민의 요구는 더 강한 민주당, 더 개혁적인 민주당을 원하지만 말이죠. 어제 진행된 이 박진의 해임 건의안은 재석 170명 중에 찬성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7번째라고 합니다. 표결에 앞서 국임당은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에는 집단 퇴장을 했지요. 그리고 정의당과 시대전환 등 무소속 의원 일부도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정의당은 특히 정치를 오스톱시키는 나쁜 촌극이라며 표결에 불참을 했는데 참 놀고 자빠졌습니다. 누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지 판단력도 없는 정당이 할 말은 아닌 듯 싶습니다. 앞으로 저것들이 민주당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탈당을 했었던 김홍걸, 민영배, 양정숙 의원과 기본소득의 용해인 의원도 표결에 참석을 했습니다. 표결을 마친 후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미국 해리스 부통령 방한 기간의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는 게 국익적으로 나쁘지 않다.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있을 때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묻는 게 향후 동맹국인 미국 입장 변화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죠. 윤석열에 대한 미국의 감정 그닥 좋지 않을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해임 건의안이 아니라 탄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지만 오히려 해임 건의안이 윤석열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공은 윤석열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윤석열은 어제 박진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탁월한 능력으로 이번 외교 참사를 만들었나 봅니다. 자, 그리고 대다수 국민은 해임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이 말하는 국민은 아마도 나라를 팔아도 이직한다는 그런 국민을 지칭하는 듯 싶습니다. 여튼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정치권이 지금보다 더 급속도로 냉각이 되면서 강대강 국면으로 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당론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한 부담 더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본인 스스로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박진의 해임 건의안이 표결된 이후에 노무현 정부 당시 한나라당의 해임 건의안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진 사퇴의 길을 선택했었던 당시 행자부 장관이었던 김두관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년 만에 돌려드렸다. 오늘 국회에서 박진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다. 윤석열 취임 이후 외교는 난맥상 그 자체였다. 국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조문하지 않는 조문 외교, 48주 동안의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과 비속어 사용 등 이러한 잘못보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이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회피, 거짓 해명, 야당과 언론 탓으로 돌리는 그런 태도였다. 박진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외교를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국익을 책임지는 외교 실패에 대한 책임 크다. 오늘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는 외교 실패와 무능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이자 회초리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겸허히 국민의 뜻으로 받들고 국정 정상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감회가 남다르다. 19년 전 2003년 9월 4일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김두관 행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당시 한나라당의 대변인이 바로 박진 외교부 장관이다. 해임안이 통과되자 박진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승리다라고 논평을 했었다. 당시 저의 해임은 누가 봐도 부당하고 정적인 것이었습니다만 저나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요구를 받아들였다. 박진 장관께 그대로 돌려드리면서 인간적인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것 또한 정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를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당시 박진이 한 행동 그대로 되돌려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남아있는 것이죠. 윤석열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되돌려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고의 진리 아닙니까? 세상 만사 다 뿌린 만큼 거두는 법이죠. 그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만을 우리 국민들은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죽하면 이 윤석열과 김건희 일이라면 변도 먹을 기세로 빨아줬던 윤석열 멘토로 잘 알려진 심평마저도 윤석열 욕설 파문과 관련해서 전후의 경위도 보도의 맥락도 묻지 말고 무조건 사과나 유감의 뜻을 표시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서 이 사람이 때가 됐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심평은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이 새끼라는 말을 했다는 가정적 전제에 선다면 이에 대해 사과나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막중함이 그에게 그렇게 시키는 것이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많은 범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검사,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때때로 이유 없이 강팍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들에게 부대끼는 판사들은 몇 년 정도 일하다 보면 새끼라는 말이 입에 붙는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과연 윤석열이 이 새끼라는 말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그의 과거 경력에서 보아 언제건 이 말을 쉽게, 아니 너무나 쉽게 쓸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MBC 보도에 관한 분노를 표시하면서도 이 말에 관해 분명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윤석열은 이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윤석열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가 선하고 너그러운 품성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하다. 하지만 그의 결점을 하나만 꼽으라면 지난번 인사 문제에 관한 발언에서 보는 것처럼 한 번씩 아무 쓸모없는 고집을 부린다는 점이다. 그럴 때 누가 그의 옆에서 조용히 일을 수습하며 보다 당당한 길로 나아가도록 궤도 수정을 해줘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그의 옆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면서 다른 말들도 이어가는데 심평 역시도 이 윤석열이 욕설한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무조건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사과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왜냐? 결재가 안 떨어질 테니까요. 누구로부터? 아마도 개사과의 주인공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검판사들이라고 해서 욕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한 스트레스 받으며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입을 욕에 달고 살지 않습니다. 양아치들이나 또는 인성 시래기들이나 그렇게 하며 사는 것이죠. 사과는 당신들끼리 실컷 하시고 국민들은 사과 대신에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속히 퇴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